금융권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주변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요즘 주식이 핫한데 주식 투자 어때? 부동산 투자 가능성은 어떨까? 최근에는 또 코인 투자는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 번도 성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주부님들께서 더 그 분야에 경험이 많고 실전에서 강한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곤 하죠. 주식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니 10년 전서부터 정권 방송인이 그런 게 유행했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주식 투자를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미국 주식 투자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어야 되지 않나요? 지난 10년 동안의 주가 지수를 바라보면 한국은 1900에서 2500, 600 요 정도 되는데 미국은 4500에서 2만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이미 수익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송을 하지는 않았죠. 한때 무슨 아저씨로 통하면서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던 그분, 실질적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봤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손실난 거 이것저것 얘기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조금 수익을 볼까 했던 건데 정말 직장 생활 1, 2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처럼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변에서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들이 돈을 벌어서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다 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인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젊은 층에서 왜 이렇게 코인에 관심이 많은 걸까? 혹시 그들이 단순히 철이 없어서 일확천금을 들여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 나이의 사람들이 기존 환경에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에 코인이 뭔지, 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거는 다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JTBC 뉴스룸에서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와 이 분야 전문가였던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께서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는 특유한 어투와 표정으로 코인은 사기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 전문가였던 정재승 교수께서는 합법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정재승 교수의 그 논리가 유시민 작가의 논리에 묻혀버리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빌 게이츠는 더 큰 바보 이론을 내세워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유진 파머 교수 역시 비트코인은 10년 이내에 가격이 0으로 수렴할 100%의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달러 패권 시대에 최대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죠. 저 역시 금융기관에 있으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금 세탁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자금 세탁의 관계를 연구하다 보니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였던 오태민 교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죠. 그분한테 2년 전 이메일을 보내서 현재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내에서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질의를 한 적이 있죠.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등 최근에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비트코인이 왜 탄생됐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양적 완화를 위하여 무제한 달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달러의 가치가 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중앙정부의 통제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 예금, 전 세계의 달러 예금을 다 동결하게 되죠.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자 많은 국가에서 달러의 가치,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 바람에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는 강력한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확산 일로에 있고, 베네수엘라는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물건을 사고 전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이 오직 스마트폰 하나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강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IMF, 세계은행, 미국 등에서는 저개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로 사용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노력은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한 예로서 1980년 인터넷이 확산되고 있을 때 미국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을 각국에 퍼져나가는 것을 극도로 고려하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준비할 영상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비트코인과의 충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이란 책을 기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